퇴근길 따릉이 타러 가는 중이고요. 아까 따릉이가 없었는데 다행히 6개로 늘었어요. 다른 데서 지하철역까지 타고 온 사람들이 지금 타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요즘에 가능하면 퇴근하는 편입니다. 거기다가 막 호텔 저기 놓고 자기 여자로 고등학교 나오는 여자로 들리는 얘기로는 빠른 번호 중에 6번, 7번 시작하는 게 요즘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나마 5번대 관리가 풀려서 들어가는데 이런 다행이 됩니다. 가방을 보통 앞에다 꽂고 지금 입은 반바지는 핸드폰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여기 꽂습니다. 꽂기 전에 노래를 좀 해야죠. 좌회는 벨필드 어떤 거를 다시 틀고요. 오늘 빌린 자전거는 변속이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 변속이 아주 잘 되고요. 다만 바퀴에 바람이 충분한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해서인지 약간 힘이 듭니다. 어쨌든 길은 분명히 자전거 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 길이라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2008년 독일에 방문했을 때는 이 길들이 정말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었고 제가 자전거 길로 걸으면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 막 종 울리면서 나오라고. 아침 출근 시간에는 해가 많이 떠서 힘들지만 퇴근 시간엔 해가 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기가 아주 좋아요. 옆에 자전거 타고 가면은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은 테스트 삼아 전체 경로를 다 촬영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1988년생으로서 유일하게 서울이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는 건 아마 이명박 때죠. 박원순 때는 후퇴했고요. 오세훈 때는 그냥 멈춰 있거나 조금 앞으로 갔거나. 여기는 버튼을 눌러서 신호가 바뀌면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빨간불에 차가 안 온다고 갔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수대교의 정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건너느라 횡단보도가 미쳐지니까 멈췄다 가고 그 사이에 끼어드는 차량들 보이시죠? 그럼 저 뒤는 얼마나 막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 서울 시내 교통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요? 끼어드는 차량들, 병목 구간. 항상 얘기하지만 서울은 강북과 강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다리 더 늘려야 됩니다. 여기가 전부 병목 구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강이 너무 큽니다. 다른 도시랑 좀 다릅니다. 제가 뭐 유럽의 많은 수도들 가고 나라들 가봤지만 템즈강 이런 거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에 다리 100개도 더 놓을 수 있죠. 문제는 이 한강이 너무 커서 다리 놓는 게 쉽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나라 저렇게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동호대교도 다리 건너면 바로 터널이죠.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의학도 똑같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히 내린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인 진단 알면 치료되는 거고. 항상 여기 오면 이걸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는 3대의 자전거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단도리를 해봐. 그거 혹시 대충 하고 그냥 뭐 안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했어? 그래. 그래. 오늘 한번 지금 퇴근했나? 유경 씨? 좀 진행된 거 있는지 한번 좀 해볼까? 그냥 나왔구나. 요즘 자전거들은 옛날이랑 좀 다릅니다. 바퀴가 훨씬 커져서 27인치에 이르고 기어도 12단 이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앞에 크랭크 쪽이 앞 크랭크가 2개, 뒤에가 뭐 한 6개. 예전에 제 자전거 25년 전에 샀을 때는 고급 MTB들이 27단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죠, 집에. 앞에 3단, 뒤에 7단, 2단 해서 27단이었는데 그 뒤에 30단, 제가 알기로 33단까지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효율성이죠. 왜 진작에 그렇게 안 했나 모르겠어요. (27단) (30단이라고) 해봐야 앞뒤로 중복되는 기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자전거에서 앞에 1단 올리고 뒤에 2단 내지 3단 올리면 거의 똑같은 기어비였습니다. 필요 없는 거죠. 결국에 좋은 자전거는 좋은 좋은 기어는 최고단, 최저단 기어비가 폭이 크고 그 사이를 적절한 간격으로 메워줄 수 있냐. 한강변은 다 좋은데 운동하기에 사실 걷거나 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넓어서. 자전거 정도 타야 접근성이 좀 있고요. 우리가 좀 걷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좀 친근하게 마주칠 정도는 중랑천 넓이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 한강의 지류들,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양재천은 조금 더 상류라 작고요. 양재천이 탄천과 만나서 내려오는 탄천 정도? 그런 지류들이 만만하고요. 사실 걷기 제일 좋은 건 양재천 정도의 좁은 길 또는 의천. 이 길이 넓으면 안양천도 그렇고 중랑천도 그렇고 문제가 옆에 차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동부간선 도로가 지나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제가 사실 지금 자동차 열기를 다 느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왕복 8차선 도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집에 갈 때 좀 좋은 건 여기 용비교 쪽 아래로 건너가게 되면 동부간선 도로가 이쪽은 모두 동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측에 있는 중랑천 길 주변에는 차가 없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 구간이 웅봉산 앞에 성동구죠. 제가 여기에 초등학교를 내내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성동구를 지나는 거고 조경을 잘 해놨습니다. 이런 조경은 확실히 잘 해놨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정원호 후보의 그런 정책들이 괜찮았다 하고
생각해서 엊그제 사실 제가 오래전에 살았던 그 지역을 자전거로 퇴근길에 들러봤는데 거기는 똑같은 성동구인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랑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옛날이랑 제가 살던 때랑 별 차이가 없어서 또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시장은 교통 정체, 아까 말했듯이 병목 구간들이나 끼어들기 구간들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도로가 좁거나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령 제가 아까 성수대교 건너기 전에 성수대교까지 가는 길에 도로가 폭이 1m도 안 되는데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수가 있는 데는 사람 걷는 데가 30cm도 안 됩니다. 거기에 양쪽에서 사람이 온다든지 자전거가 가면 건널 수가 없죠. 그러면 가로수 부분을 철제로 덮어주던지 했어야 됩니다. 그건 그 위를 자전거가 걸어가든지 철로 덮어놔도 물은 스며드니까 비가 오면 물을 먹을 수 있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은 시장으로서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는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도 자기가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랑천 정도 크기 딱 좋고요. 반대편에 차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 열기 저 밑으로 다 느껴집니다. 이쪽은 없습니다. 왼쪽은. 그래서 서울에 이런 좋은 공원들이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한강이 너무 넓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중랑천 편도 저기 바로 있는 아파트 아니면은 오기 힘들죠. 그러면은 접근성을 늘려주는 정책들을 해야겠죠. 사실 시장에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주차하기 힘들고 안에서 돌아다니기 힘들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서울시장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동네 지금 한양대 옆에 지나고요. 제가 정말 어릴 때 오래 살았고, 여기 다 자전거로 그 당시에도 타고 돌아다녔던 데입니다. 살고지 다리. 정말 유명하게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대부분의 지역구가 이런 천을 기준으로 갈리는데, 이 성동구는 좀 특이한 게 중랑천을 끼고도 저 건너편 성수동과 이쪽이 지금 왕십리죠. 왕십리랑 다 성동구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핵심 지역이에요. 강남의 맞은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좀 뜬 것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강남구청장은 해도 거기서 서울시장은 잘 못하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성동구청장을 하고 서울시 쪽으로 나왔네요. 지금 지나는 곳 주변에 막 하수 처리장이 있나 그런데, 야간에는 여기로 오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이런 뭐 작은 파크 골프장들이나 체육시설들 아니 라떼는 왜 저러고 안 중요하고요. 결국 이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이 확보가 되느냐, 이 주변에 얼마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변의 기관과, 예를 들어서 저기 한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양대에 주차장 많을 거예요. 없으면 대여를 하든, 아니면 저기에 건축비만 내고 주차장을 올려준 다음에 주중에는 여기서 활용하고 뭐 주말에는 여기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든 협력을 해야죠.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건 걸어서 못 온다는 거고, 걸어서 못 오면 차를 타고 올 수 있게 해준다든지 어떤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 준다든지. 따릉이는 세금이 많이 들지만 건강을 위해 서울시에서 중요하게 밀고 있는 정책입니다. 여기는 이제 쭉 가면 청계천입니다. 지금 요 지류도 청계천이라고 부르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중랑천이네요. 아직 위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내부순환로로 바뀌어서 지나가고 있고요. 위에가 막혀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상당히 답답한데 비가 좀 와도 비는 안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도 없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걸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엊그제 일론 머스크가 뭐 얘기하는 거,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는데, 도시의 인구 과밀이 나오면서 건물들은 위로 올라가니까, 한마디로 3차원으로 건물들은 짓고 있는데 도로는 아직 2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거고, 그걸 해결하려면 도로가 3차원이 돼야 된다. 즉 지하로 많이 파서, 말씀하기가 어려워. 지하로 많이 파서 3차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쪽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천재입니다. 존경스럽고요. 인류의 아주 한 획을 그을 위인이 될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고가도로를 만드는 게 일종의 3차원 도로였죠. 3차원 도로였는데 완벽한 3차원이 안 됩니다. 기둥 때문에.
아래에 면적이 많이 줄어들죠. 차가 다니더라도 온전히 쓸 수 없고요. 아래로 파면, 땅을 파면 기둥이 없으니까 폭은 좁아져도 차는 똑같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대신 높이 제한은 생기죠. 고가도로는 높이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무게 제한은 있어도. 역광 환경인데 HDR이 잘 작용을 하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계속 성동구입니다. 그리고 건너가면 오른쪽은 동대문구긴 한데 아직도 제가 성동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에 전기 자전거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페달을 굴려야만 동력이 보조되는 그런 형태와 저렇게 그냥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가는 형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가는 거는 원래는 이 자전거 도로를 못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뭐 그런 글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집에 디트로네라는 아이 자동차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굉장히 빠르고 주행거리도 깁니다. 애들 장난감인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거리도 뭐 한 40-50km까지 달립니다. 배터리로 40-50km 달리는데 속도도 꽤 빠르고요. 20km 이상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가면 이제 청계천이고요. 저희 집은 청계천 쪽은 아니니까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참고로 저쪽은 자전거가 출입 금지일 겁니다. 청계천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이 많은 뭐 청계천이라든지 우이천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등등의 천들이 자연 하천이 아닙니다. 자연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수량이 일정치 않고 항상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계천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물을 중랑천 한강에서 퍼갖고 올려갖고 다시 내리는 겁니다. 우이천도 그렇고요. 지금 위례 쪽에 있는 뭐 창곡천, 장지천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야가라 폭포로 물을 퍼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물을 퍼올리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비가 안 오면은 천이 다 마르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수 때문에 악취로 골머리를 썩어서 오히려 청계천을 덮었던 거죠. 기술이 발전하니까 환경도 이용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덮어야만 했던 그런 오염천이 사람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수 있었죠.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조금 안타까운 게 조금 더 넓으면은 자전거 도로도 넓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도로에서 사실 자전거 타기가 힘들어요. 하면은 스테빌라이징을 켜놔서 그렇게 안 흔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는 엄청 흔들리고 일단 흔들리는 걸 떠나서 잘 안 갑니다. 마찰이 제일 좋은 건 이런 대리석이에요. 마찰 거의 없는. 저는 대리석 나오면은 대리석 타고 갈 때도 많습니다. 지금 이 위에도 사실 이렇게 복개가 안 되었어도 되는데 옛날에 그냥 땅이 없고 하니까 기둥 세워서 올린 거죠. 주차장인지 뭔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없애버려도 됩니다. 드디어 저희 동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가면 고려대가 나오고요.